이정숙은 58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낡아서 가끔 멈추고 복도에는 이웃집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정숙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모든 소리를 압니다. 새벽 2시의 정적도, 아침 6시의 숨결도. 아침 6시가 되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습관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쌌고 아이가 학교를 떠난 뒤에는 남편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이유는 달라졌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불을 켭니다. 전기밥솥에 김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수증기와 섞여 잠깐 빛납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의 혈압약이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술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 경계가 언제부터인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챙기고 아이를 키우고 시댁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정숙이라는 이름 대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불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정숙은 원래 숫자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 창구에서 일할 때 동료들 사이에서 꼼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숫자에 오차를 내는 법이 없었고 고객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 흐름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이가 태어난 해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권유의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결정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을 잘했고 승진도 몇 번 했습니다. 술도 잘 마셨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은 어느덧 33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요즘은 연락이 뜸합니다. 엄마, 나중에 통화해. 그 말이 익숙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쓸쓸한 일입니다. 정숙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마트에 가고 반찬을 만들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요즘은 건강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갱년기, 혈압, 당뇨. 자막에 나오는 단어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서 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습니다. 그래도 단정하게 머리를 묶습니다. 화장은 옅게 합니다. 습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한다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거실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소파 옆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서류와 영수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지런히 정리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낯선 카드 명세서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반복된 결제였습니다. 수신인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여자 이름도 아니었고 회사명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이름.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빨라졌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작은 목소리가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반복이 지나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몇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과 늦은 귀가, 부쩍 늘어난 회식, 휴대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던 뒷모습, 회사 일이야. 항상 짧았던 대답. 정숙은 그 말들을 믿어왔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의심하는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려 했고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세서의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차렸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다. 확인부터 하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오래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남편에게 기대어 서 있었다는 사실, 경제권도 집 명의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는 현실, 혹시라도 이 구조가 무너진다면 자신은 어디에 서야 하는지, 그 질문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떠올랐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래. 그때 남편이 했던 말입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했습니다. 결국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화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자리는 어디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해 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숙도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진짜였겠지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구두 소리. 남편의 발걸음입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표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회식이 취소됐어.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많이 힘들어요?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숫자만큼이나 사람을 잘 읽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평소보다 낮은 톤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요. 당신이 좀 지쳐 보여서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밥이 놓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다른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옆에서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저 사람이 아직도 내 남편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천장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 너머로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처럼 그녀의 삶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명세서 한 장이 자신의 지난 30년을 다시 묻는 질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험한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명세서를 본 뒤로 정숙의 하루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남편을 배웅하고 장을 봤습니다. 밥솥 타이머를 맞추고 빨래를 돌리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계속 그 숫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금액이 떠올랐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그의 손끝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다시 남편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적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는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업직이라면 인센티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받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거래라면 기록이 남아야 했습니다. 현금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말을 꺼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현금 쓸 일이 많아요? 남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왜? 가방에서 봉투를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받은 거야.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이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단어 몇 개가 벽을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숙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떤 것을 정리한다는 것인지 그 단어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창구 앞에 서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빠르게 계산하던 손, 고객에게 또박또박 설명하던 목소리. 그 시절의 자신이 잠시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 자신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던 계좌였습니다. 최근 2달간 입금액이 줄어 있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낀 것인지 여력이 없어진 것인지 어느 쪽이든 좋은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조각들이 맞물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현금 봉투, 줄어든 생활비,
반복된 결제.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직 그 그림의 전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주는 것,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종류의 회피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더 직접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체 안내였습니다. 남편 명의 카드였습니다. 정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잠시 식탁 위에 머물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연체됐다고 연락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당신이 받아? 집 전화로 왔어요. 짧은 정적.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잠깐 자금이 묶였어. 곧 해결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얼마나요? 정숙은 처음으로 금액을 직접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투를 벗어 의자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몰라도 될 일까지 다 알려야 해. 그 말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나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하고 나서야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삼켜왔던 문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삼켜왔던 문장이었습니다. 이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 투자 좀 했어. 아는 사람이 제안했어. 거의 다 회수될 거야. 정숙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사업, 투자, 회수.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상의 안 했어요? 괜히 걱정할까봐.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제였습니다. 당신은 알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가정의 결정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의 속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이 잠시 켜진 순간 집 담보대출이 진행 중이라는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운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의 타일 하나까지, 거실 창문의 미세한 흠집 하나까지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다시 물었습니다. 집 담보대출 신청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문자 봤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잠깐이야. 돌려막기 좀 하면 돼.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돌려막기.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돌려막기는 해결이 아니라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이자를 먹고 자랍니다. 지금 빚이 얼마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본질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외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앞에 있었습니다. 경제적 붕괴, 노후의 붕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50대 후반,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 채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이유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은행 시절 명함이 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빛이 바랜 명함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정숙.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이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래 연락하지 않던 은행 동료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 좀 상담받고 싶어서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정확히 알겠다고.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남편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기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걸어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진실이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갈등은 이제 시작이 아니라 점점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행 동료를 만난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단정한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전 출근하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민정은 카페 창가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또박또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면서도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수가 혹시 연대보증도 했어?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형식적인 거야. 그냥 이름만 쓰면 돼. 그 말만 믿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애써. 민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어. 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정숙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남편의 투자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지인과 공동으로 시작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미 수억 원의 빚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을 한 정숙은 법적으로 그 빚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숫자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산이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자산, 대출 잔액, 이자율. 답은 명확했습니다.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휘청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지만 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어딘가로 빠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 대출 내역, 투자 계약서. 남편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가 쌓였습니다. 정숙은 하나씩 넘겼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 줄은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작년 봄.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숙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약을 챙겨두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집의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정을 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깨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당신 실망할까봐. 그 말에 정숙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실망.
이미 그 단어는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실망보다 더 깊은 것이 지금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은행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안내였습니다. 집, 아이를 키운 공간, 20년이 넘는 기억이 깃든 벽과 바닥이 숫자로 환산되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내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려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들의 질문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아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사실 자신도 아직 이 현실을 감당할 언어를 찾지 못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의 공동 투자자가 잠적했습니다. 모든 채무가 남편 앞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술이 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보험해지 환급금, 적금. 모아도 부족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목을 조였습니다. 50대 후반에 전세를 구해야 하는 현실. 노후 자금은 사라집니다. 아들의 결혼 지원도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통째로 뒤흔들립니다. 어느 날 채권자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락 좀 받으시죠. 그 말이 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정숙이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 가장 서늘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자는 불어났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 집도 이 관계도 이 무게도 전부. 그러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정숙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잠들어 있겠지요. 아무도 정숙의 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집일까요? 체면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들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법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에 대해 들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쉬운 길은 없었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며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마주하겠다고. 이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외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말아요. 이제는 같이 가야 해요.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와줘. 그 말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위기는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매 통보는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정숙이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무너지는 바닥 위에서 아주 작은 발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매 통보의 날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출 내역, 이자표, 상담 기록. 한 장씩 분류하고 노트에 숫자를 옮겨 적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의 방식이었습니다. 숫자를 목록으로 만들면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막연한 공포보다 명확한 문제가 다루기 쉬웠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전과 다른 공기였습니다. 책임을 묻는 눈빛이 아니라 함께 서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남편도 느꼈는지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은행 같이 가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도망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행 상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현실적인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상환 유예 조건, 이자 조정 가능성.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또박또박 질문했습니다. 남편이 놓친 부분을 짚었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정숙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더 큰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일하겠다고. 50대 후반. 경력 단절 30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쓰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긴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도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돌본 30년.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근처 마트 문화센터에서 회계 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재취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했습니다. 첫 출근 날 거울 앞에서 정숙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자세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은 서툴렀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뀌어 있었고 젊은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혼자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손목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월급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줄였습니다. 채권자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변화를 보았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이 오가는 대화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혼자 두었어. 남편의 말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을 당신한테만 맡겼어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딘가에서 어긋나 있었다는 것. 잘못은 한쪽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잘못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무너졌고 함께 서야 한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그 대화가 끝난 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문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어려워. 아들은 놀란 눈으로 부모를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그 한마디에 정숙의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자금 일부를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나 이제 어른이야. 그 말에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보호하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서는 법을 보여주는 것도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자는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체는 막았습니다. 경매는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숨을 쉬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 정숙은 베란다에 섰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바람 속에는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계절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래도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숨이 같은 속도로 맞춰졌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은 남아 있었습니다. 노후 계획은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침묵이 벽이 아니라 쉼이 되었습니다. 대화가 공격이 아니라 연결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배우는 중이다. 의지하지 않는 법. 그러나 혼자 서지 않는 법. 그 문장을 쓰며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희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하는 것.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것. 이자를 제때 내는 것.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삶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정숙은 알았습니다. 위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봄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를 처음 알아챈 것은 정숙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 그것도 그녀가 30년 동안 집에서 쌓아온 일종의 감각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기운 대신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집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소파, 긁힌 식탁, 오래된 벽지, 바꾸고 싶었던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지켜냈습니다. 경매는 취소되었습니다. 채무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몇 년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러나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익숙해졌습니다. 엑셀 단축키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느렸던 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팀장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 그것이 정숙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돈보다 체면보다 그 감각이 더 소중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술은 거의 끊었습니다. 가끔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정숙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온 거예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건넌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성대한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따뜻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진심만 남은 자리였습니다. 정숙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 시간이 한꺼번에 겹쳐 보였습니다. 20살 신부였던 날, 아기를 안고 울던 날, 남편과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밤, 카드 명세서를 손에 쥐고 혼자 의자에 앉아있던 오전. 그 모든 시간이 오늘로 이어졌습니다.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살아라. 서로 도망치지 말고. 아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것들이 아들에게 닿아 있다는 것을 정숙은 그 웃음에서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잠깐 빛났습니다. 그때 당신 많이 힘들었지.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세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방식이었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태도로 이루어지는. 집에 도착하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잔을 감싸준 손이 따뜻했습니다. 젊은 날 행복은 완벽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이 넓어야 하고 통장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자식이 흔들림 없이 자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행복은 도망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무너졌을 때 다시 앉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가능하다는 걸.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래전 떨리던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 옆에 오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발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회복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 침묵이 거리가 아니라 편안함이 되었다는 것. 우리 여행 한번 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는 말고 바다 정도. 그 소박한 계획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오래전에는 유럽 여행을 꿈꿨습니다. 아이가 크면 형편이 나아지면 시간이 생기면. 그러나 언제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이제는 바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니, 바다 하나가 더 진심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였습니다. 체면보다 진심이 앞서는 시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시간.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살. 정숙은 이제 압니다. 노후는 두려움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선택이 가능한 시간이라는 것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쌓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아침이 다시 밝아옵니다. 정숙은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것들보다 단단해졌으니까요. 쓰러진 후에야 알게 되는 단단함. 그것이 정숙의 것이었습니다. 위기는 끝났습니다. 아니, 위기를 건너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올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녁이 내려앉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납니다. 남편이 상을 차립니다. 오래전 정숙이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함께 합니다. 정숙이 말합니다. 고마워요. 남편이 답합니다. 사랑해. 거창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남을 말이었습니다. 폭풍을 함께 건넌 뒤에 하는 말이라서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곁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딘가의 식탁에서, 어딘가의 베란다에서, 어딘가의 새벽에서.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서는 삶은 있습니다. 정숙은 오늘도 조용히 살아갑니다. 크게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삶이니까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